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복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무슨 딱딱한 얘기들 조항을 들면서 얘기하면은 재미없겠죠.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로, 심지어 사례가 제가 두들겨 맞은 사례예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재밌겠죠. 뭐가 재밌어요. 남은 되게 아무튼 재밌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혹시 오늘 사례를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례에 들리면 안 되겠죠. 자, 저는 왜 자꾸 이런 개그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재 개그 하는 거니까 그냥 배려와 어떤 따뜻한 사랑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사례냐면 제가 25살 꽃다운 나이 때, 꽃다운 나이 맞죠? 그 몇 년 전인데 나름 제가 그 당시 굉장히 풋풋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꽃다운 나이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7월 초 여름밤, 금요일 밤 10시쯤 지하철역 옆 광장.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거기서 혼자 음악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어울릴 만한 굉장히 애절한 발라드를 듣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들어가면서 마치 음악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걷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한테 욕하는지도 몰랐어요. 뭐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봤더니 5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에이 가자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에이씨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 그 아저씨가 와서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요, 저를. 굉장히 황당했죠. 아니, 저 분은 왜 나를 저렇게 때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이 들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선택지는 그냥 간다. 저랑 차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고 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선택지는 술 취해서 저렇게 길에서 아무나 때리는 저런 사람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때리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엑스커버 이렇게 방어만 하면서 버텨본다라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선택지에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전 대학생이었고 돈은 없었고 1일 1치킨의 간절한 꿈은 있었고 또 여름이라 여행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선량한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을 뜯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저렇게 술 마시고 아무나 때리는 사람 혼내주고서 돈을 좀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어요. 사실 완벽한 상황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게 진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입증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한 대도 안 때렸어도 방어만 했어도 사람도 없는 골목에 CCTV도 없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7월 초 불금 여름밤
지하철역 옆 광장. 와, 어마어마했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때리는 게 저한테 위협이 안 됐어요. 저한테 위협이 되고 제가 다칠 것 같으면 도망가야죠. 근데 전혀 위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굉장히 착하게 사니까 하늘이 나한테 복을 내렸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10분간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구경꾼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아니, 그렇잖아. 길에서 싸움 구경 많이 해봤을 수도 있죠. 또는 누가 일방적으로 쳐맞는 것도 봤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만화나 영화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유 있게 방어만 하면서 경찰 올 때까지 버티는 그런 거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와, 저도 그렇게 살면서 남들에게 열광 받을 만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거기 취했지. 누가 봐도 술 먹고 그 아저씨가 저를 때리는 걸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반격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여유 있게 그것도.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한테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 술 먹고 그렇게 때리냐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까지 그 아저씨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넌 또 뭐야 이러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팔을 잡고서 아저씨 왜 저만 때리지 저분 왜 때리냐. 저 때려라. 찢었다.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이게 와, 저는 그때 제가 어벤져스라도 된 줄 알았어요. 완전 취해가지고. 저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언맨의 그 헐리우드식 조크 있죠. 눈앞에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 헐리우드식 개그는 한번 던지고 피하는 그 여유. 정말 좋아해서 아이언맨처럼 봐주길 바랬는데 누군가한테는 제가 헐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요즘 뭐 어린이들 수업 가면 저한테 주먹왕 랄프 닮았다고 하던데 헐크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제가 스칼렛 요한슨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죠. 이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 결국에는 그 열광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마자 구경꾼들이 너도 나도 가서 저 청년은 한 대도 안 때렸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제가 뭐 뭐라도 된 것처럼 들어가세요 하면서 경찰차에 타려고 하는데 경찰차에 타기 전에 그 아저씨가 술이 깼는지 저한테 아니 내가 술 취하고 실수한 것 같다. 얼마 보내주면 되냐. 합의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목적이 1일 1치킨이었는데 여름에 여행 가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 분위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합의를 했어야 돼. 여러분 웬만한 일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세요. 합의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제가 합의를 안 하고 당신 같은 사람 혼나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그 험난한 전쟁이 시작되었죠. 자, 일단 그 아저씨는 때렸죠. 폭행치상이에요. 폭행을 해서 다치게끔 결과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이에요. 근데 경찰서에 갔잖아요. 요즘은 법이 개정된다는 뭐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이 접수되면 이거 그냥 종결시켜가 안 되고요. 무조건 검찰로 보내야 돼요. 검찰로 넘어갔죠. 그런데 자, 검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건이 접수가 되면
기소예요. 기소란 말 들어보셨죠? 자, 접수된 사건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게 기소예요. 그러면 세우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로 풀려나겠죠. 자, 그 아저씨는 기소를 당해서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사건은 기소라고 정식 재판을 여는 게 아니라 약식 기소라고 이 내부적으로 끝내는 절차가 있어요. 제가 뭐 다친 데도 없었고 심각한 사건이 아니니까 약식 기소로 간단하게 끝냈죠.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술 마시고 길에서 아무나 때린 게 전과 사범? 그 정도더라고요. 누적 상습이잖아요. 그런데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는 제가 전치 1주 나왔어요. 아니 10분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전치 1주 나왔어요. 뭐 병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치 1주는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전치 1주 나왔는데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이렇게 제가 S커버를 너무 철저하게 했는데 좀 이렇게 개방된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줬어야 되는데 좀 후회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치 1주 나오고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어디 중소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보다 중소기업 사장이 더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사장은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월급쟁이 사장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은 그 회사가 자기 거잖아요. 그 넓은 공장, 뭐 부지 이런 게 다 자기 거잖아요. 직원들도 다 자기 직원들이고 그래서 더 부자인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만약에 한 뭐 7, 800을 그 당시 돈으로 불렀어도 합의를 해줬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벌금 3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나는 어떻게? 벌금은 제가 가지는 게 아니죠. 제 1인 1침에게 간절한 꿈은 어떻게 해요? 내 여름 여행은? 자,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게 민사소송이에요. 자, 재판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크게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은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검사가 나오는 재판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게 형사소송이고요. 검사와 피고인이 있어요. 형사소송은. 형사소송이니까 형벌을 주는 거죠. 잘못한 거를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민간인들 간에 하는 소송이에요. 검사가 없어요. 주로 돈 문제겠죠. 금전 문제.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 있잖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경우는 이혼이라든지 뭐 친자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으로 그 아저씨는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고요. 민사소송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맞았을 때의 어떤 아픔이나 정신적인 피해 보상 같은 걸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서 비용도 그렇고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고. 저도 3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벌금하고 똑같이.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상하다. 변호사 비용이 비쌀 텐데 어떻게 300만 원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냐? 이상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자, 소액사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단 형사상 사건은 변호인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있죠. 민사사건은 3천만 원보다 큰 사건만 변호인이 필요해요. 자, 3천만 원보다 작은 사건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 제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소송하실 일이 있을 때 제가 예전에 강의 들었던 어떤 잘생긴 분이 잘생긴 분이라고 했죠. 잘생긴 분이 3천만 원보다 작은 사건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민사소송 제기하는 법 또는 뭐 소장 쓰는 법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가 소장을 쓰고 법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큰 수고에 비해서 큰 수고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내 권리에 비해서. 자,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다 정직하게 사셔서 소송할 일이 없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안전 운전을 해도 갑자기 옆에서 졸음 운전으로 부딪히면 어떡해?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집 옆에 건물에 공사를 막 몇 달째 하고 있어. 그래서 성면이라든지 분진이 집에 날아 들어와서 계속 호흡기도 아프고 공사 소리 때문에 이명이 막 들려요. 귀가 멍해. 입이 누까 다녀. 그래서 가서 청구를 했죠. 당신네들 공사해서 우리가 지금 가족들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 지금 이 배상으로 지금 500만 원 정도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배째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때 이게 통하는 거죠. 3천만 원보다 작은 사건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소송이 남발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만 내가 찾아야 될 권리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 수고에 비해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더 크면은 하는 게 맞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 과정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작은 돈을 찾으려다가 소송 과정에 하나하나 절차에 감정을 넣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그게 큰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감정 없이 이거 받아야 되겠네? 소장 쓰자. 법원 왔다 갔다 하자. 재판 날이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소액 사건은 재판을 하는 게 좋고 하나하나에다 스트레스 받고 막 천불이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소장을 써서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낸 준비 서면대로 법원이 접수를 하면은 그 아저씨 상대방한테도 제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봤더니 상대방 그 아저씨가 반소를 제기한 거예요. 반소가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돈 받을 사람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원래 제가 원고죠. 그런데 피고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원고야 라면서 하고 제기하는 게 반대의 소송 반소예요. 그 소송 내용을 읽어봤더니 뭐였냐면은 제가 그날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손가락을 다쳐서 전치 5주래요. 아니 10분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나도 전치 1주인데 전치 5주래요. 그래서 5주간 자기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저한테 2천만 원을 물어내래요. 아니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내가 전치 1주 나왔고 한 대도 안 때렸는데 300만 원 청구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5주 진단서를 가지고. 정말 머리 끝까지 피가 치솟았어요. 피고소. 그때부터 이 소송은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실패했죠. 저는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피 끓는 마음에 재판이고 뭐고 간에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또 됐죠. 돈도 많고 백도 있는 사람 같은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정말로 판결이 그렇게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됐죠. 무의미한 분노와 걱정으로 제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됐어요.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자, 근데 드디어 재판날이 됐습니다. 재판날이 됐더니 지금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판사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판사가 3명 있던데요. 자, 판사가 3명이 있는 재판은 합의부라고 하고요. 제 경우는 어때요? 소액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작은 사건에 판사를 3명씩 배치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긴장이 안 됐는지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코 파는 모습도 긴장돼 보였던 게
코를 파서 혹시 코딱지를 저한테 튀길까봐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사실 젊은 마음에 피 끓는 마음에 혹시라도 나한테 2천만 원을 물어내게 한다면 이 재판을 정말 뒤집어 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법정 뭐 소란죄로 잡혀가더라도 내가 큰 소리는 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2천만 원을 물어내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겁이 났죠.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이 법이란 게 대체 뭔가라는 그런 뒤죽박죽된 결론을 저한테 줄까봐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이 시작됐는데 판사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성이 조 씨였거든요. 조모모 씨,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창피한 줄 아셔야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사이다. 그분 얼굴 새빨개져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형사 사건에 결론이 나 있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많고 제가 한 대도 안 때린 거에 대해서. 그분은 아마 막 이렇게 때리다가 머리가 단단하잖아요. 요즘 웹툰에 뭐 이렇게 얼굴 대면서 안 아프게 맞는 법도 있지만 머리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때리다가 손가락이 다친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어거지를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그 판사는 근데 이상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판사가 막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그래? 자,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인생이 달린 일인데 판사가 재판장에 와서 양쪽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판사는 미리 양쪽의 준비 서면을 읽어보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와요. 그게 맞겠죠. 그래서 판사는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공부를 진짜 좋아해야 돼. 내가 판사를 하려면. 그렇죠.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직업이 진짜 좋은 직업이겠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적성에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공부하기 죽어도 싫은데 내가 판사 될 때까지만 공부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렇죠. 적성이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판결이 났어요. 제가 270만 원 받는 걸로 판결이 났죠. 나이스.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싶었는데 그런데 집에 또 뭐가 날아왔어요. 봤더니 그분이 항소를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은 3심제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저는 소액 사건이라 그랬죠. 이렇게 작은 사건까지 3심제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법원에 있는 인력들이 낭비가 되겠어요. 이런 사건은 2심제까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성남 지원에서 지역마다 법원이 있고요. 그 아래 지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원 하나에서 다 관할하기 힘들잖아요. 관할로 밑에 지원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이 있거든요. 성남 지원에서 1심을 했고요. 2심은 수원지방법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여름에 있던 일인데 어느덧 벌써 코코 시린 계절이 왔어요. 첫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고 저는 완전히 실패한 소송이죠. 뭐 하나 날아올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저랑 그 아저씨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법정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또 작은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진실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서 뭘 했냐면은 조그만 방에서 우리 둘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싸우면 담임선생님이 화해시키듯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야, 270만 원
항소까지 했으니까 한 40만 원 양보해서 230만 원 어떻냐, 그걸 합의하는 게 어떻냐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했죠. 의외로 그 아저씨도 순순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화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적 용어로. 판사가 재판 전에 화해를 시키면 양쪽 다 오케이를 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게 이제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난 재판 받고 싶은데? 그러면 재판을 받으면 돼요. 오케이 하지 않고. 근데 그 판사가 결국에는 그 재판을 또 진행할 텐데 어떻게 오케이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있었고, 형사 사건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게 벌금형을 받고 그걸 토대로 또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그리고 소유사건 제도라든지 그리고 화해라든지 전반적인 플로우를 다 말씀드렸어요. 재판에 대한. 뭐 이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 굉장한 살을 붙이는 거고요. 이 정도 뼈대만 익혀도 여러분들은 재판에 대한 모든 기본 골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뭐 법 관련된 상황에 얽히지 않았던 분들이나 또는 법 관련된 분이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아는 분도 많이 없어요. 어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은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법대로 하자는 게 3대가 원수를 지내자, 너와 나는 이제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난 기사인데 세탁소에서 바지를 태워 먹은 걸로도訴訟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너무 우리는 법이나 재판하고 멀리 있는 건 아닌가. 재판이란 것도 형사야 뭐 다른다고 쳐도 민사 같은 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와 나의 분쟁이 있고 입장차가 있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통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재판인 거죠. 솔로몬 왕한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고 판결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재판과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